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관련자들은 전부 다 사법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윤석열의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3년 실형 선고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윤석열 장모가 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의사가 아니면 차릴 수 없는 병원을 돈 가진 사람들이 바지 사장으로 의사를 섭외한 다음에 병원을 차리고 돈을 슈킹해가는 이런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윤석열 장모가 이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슈킹한 이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의 돈을 편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관련 용의자들이 전부 다 처벌을 받았는데 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다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입니다. 이걸 윤석열이 분명히 뭉갤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너는 이 사건에서 손 떼!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 4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 중에 한 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 당시에 언론들은 뭐라고 했었나요? 추윤 충돌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를 앞장세워서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추윤 충돌이란 건 말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충돌이 아니라 윤석열의 항명 이렇게 보도하는 게 올바른 보도 자세였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검찰 편이었죠.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장모까지 건드리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은 무슨 짓을 했느냐? 추미애 아들, 이 비겁하고 추접한 놈들, 본인을 털어서 털리는 게 없다 그러면 가족들을 인질 삼아서 인질극을 시작합니다. 멈춰라 이 말이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내와 딸, 동생, 사촌 온 가족을 인질 삼아서 검찰개혁에서 손 떼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진짜 비겁하고 추잡한 놈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검찰의 노랫소리에 춤추고 장단 맞췄던 대한민국의 이 언론들 진짜 한심하죠.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자, 이 재판 검찰이 3년 구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들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너무 말랑말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검찰 구형만큼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통쾌한 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내 가족에게만 빗겨나갔던 법의 잣대가 이번에는 빗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꼼수를 두지 않는다. 정수만 둔다. 바둑에 비교한다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바둑에 굉장한 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여론이 안 좋고 언론의 공격을 받을 때 약간의 꼼수를 쓰고 싶을 텐데 그럴 때에도 절대 꼼수를 쓰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임기 4년이 지나고 임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그 강력해 보였던 적폐 세력들, 카르텔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는 답답했습니다.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들의 힘은 많이 빠져 있고 하나씩
와해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고 추미애 전 장관의 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 우리는 짜증냈고 조급했어요. 아,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이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의 다른 점입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혁을 더 늦추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지 3일 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자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엔 연좌제가 없다. 윤석열이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당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죠. 하긴 이준석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누구를 봐주고 이럴 여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말한 바로 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 이게 내 소신이다. 이 말을 잘 박제해 놔야 됩니다. 자, 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이요. 결국은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윤석열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관련자들은 전부 다 사법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윤석열의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뒤늦게서야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 전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본인에게도 그 법 적용은 예외 없이 적용될 거라는 걸 감당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요양병원 불법 수급 사건이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어떻게 윤석열 장모 최은순만 불기소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자, 사무장병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돈을 모읍니다. 병원을 차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지사장 의사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을 차리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 먹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병원 밖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건 중범죄예요. 자, 이런 범죄로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난데없이 최은순이 책임 면제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동업자에게 그걸 쓱 들이밀어요. 자, 여기에 도장 찍어줘.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최은순이 나는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니 이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걸 병원의 도장을 다 받아냅니다.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만들어요. 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 처벌했지만 최은순은 불기소한 이유가 바로 이 책임 면제 각서에 있었습니다. 자, 이 책임 면제 각서는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이거 봐, 최은순이라는 사람은 이 병원에 아무것도 모른대. 그러니까 봐줘.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한 5인조 도둑이 있었어요. 그 중에 공범 한 명은 훔치는 장비를 대주고 뒤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책임 면제 각서를 써요. 자, 훔쳐라. 그 대신에 걸리면 나는 니들이 뭘 훔쳤는지 아무것도 모르니 니들이 한 범죄 행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 각서를 쓰고 도둑놈들이 다 잡혔을 때 이 사람만 봐준 거예요. 이 사람은 공범이 아니네?
해준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말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거기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난데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병원에다가 들이밀고 도장까지 받았느냐 이거죠. 이걸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려줬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안 알려주죠. 알려주지 않아요. 안 알려줌을 시전합니다. 이 책임면제 각서 왜 갑자기 만들었느냐? 무슨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법적인 효력도 없는 문서를 가지고 그 전에 검찰은 왜 불기소를 했는가? 언론에서 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뒤에 윤석열이 봐준 것은 아니냐? 강력하게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안 해요. 대한민국 언론들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봐야 돼요. 저 같은 채널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언론이 아닙니다. 자, 정의가 살아있다.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윤석열은 이제 마누라 문제, 장모 문제 이걸로 머리가 터져나갈 지경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윤석열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김건희와 관련된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윤석열은 정직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건 감옥에 가야 될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보고 누락 때문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대택 씨가 제출한 민원 때문에 받은 정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 정대택 씨와 최은순 간의 다툼이 있는 이 일에 윤석열이 자꾸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한다. 이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법무부가 윤석열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 사건과 별개의 처분이라는 것. 이 당시에 법무부가 왜 윤석열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게 된다면 윤석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시사건건은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